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앞서 좀 길어서 바로 이종훈 박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는 뭐로 주실 겁니까? 2005년 7월. 아까 앞에서 인터뷰 했었는데 2005년 7월 이전에는 괜찮고 이후부터는 안 된다는 겁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 국회 인사청문제도는 원래 2000년에 처음 이제 도입되긴 했는데 네. 국무총리하고 대법원장 뭐 이런 고위공직자에 적용을 하다가 네. 그러니까 국무위원 장관급에 이제 확대를 한 게 2005년 7월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를 이제 그 이른바 위장전입 관련한 원칙의 적용 시점으로 이제 하자. 이렇게 이제 청와대 쪽에서 제안을 오늘 이제 한 거고요. 예. 전병헌 수석이 이제 정무수석 네. 오늘 오전에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여야 사당 원내대표가 네. 이제 주례 회동에 이제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자리에서 이제 이 원칙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하지만 이제 2005년 7월 이전에도 혹시 위장 전입 중에 네. 투기성인 것, 예를 네. 들어서 뭐 부동산 투기를 예. 목적으로 한 거 이런 거는 뭐 강력히 이건 이제 거르겠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상황이긴 하죠. 예. 그러면 강경화 씨 아까 제가 전해철 의원한테도 여쭤봤는데 네. 이분이 좀 거짓말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러니까 친척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예. 좀 사실이 좀 다른 착각했을까요? 거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강 후보자가 이제 딸을 이화 외고 예. 본인이 이제 나온 학교에 이제 후배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학을 시키려고 예. 위장 전입한 시기가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2005년 7월 이전이기 때문에 일단 여기 이제 제외가 되는 그렇네요. 상황이긴 한데 예. 또 부동산 투기 관련한 것도 아니죠. 그렇죠. 역시 또 제외가 됩니다. 그런데 이 당초 밝힌 거는 이제 친척집이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이화 여고 교장께서 전세로 살던 집. 그러니까 이게 거짓 해명 논란과 더불어서 결국 뭐 이 교장하고 아름아름 인맥 네. 뭐 이런 걸 활용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이 지금 이제 불거지고 있어서요. 예. 이게 유권 해석을 과연 청와대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명 철회를 해라.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명을 내놨죠, 오늘. 예, 그렇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이제 오후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 예. 예, 수석 보좌관 회의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대수보가 될 텐데 예. 여기서 이제 이 공약을 구체화하는 인수위 과정이 있었으면 예.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예,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예. 좀 이런 그 논란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부탁드린다, 당부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야권에서 이제 계속 이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라 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그 요구를 수용한 그런 그 모양새인데 예. 국민의당 쪽에서는 뭐 긍정적인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예.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뭐 이것도 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런 또 기류가 강하다고 하네요. 네. 근데 이 기준은 예를 들어서 바뀔 수 있는 기준입니까?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 놓으면 바뀌지 않는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만약에 여야가 예. 그러니까 합의하에서 예. 뭐 그렇게 하자. 네. 청와대가 이번에 좀 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다. 예. 이게 이제 수용이 되면 이제 그대로 가겠죠. 될까요? 모르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예.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그 이제 대표 권한대행이 한 얘기가 있는데 약간 좀 일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위장 전입 하나만 그 2005년 7월 그 기준으로 딱 삼는 게 이게 말이 좀 그렇죠. 되느냐. 그러니까 예. 다른 것도 네 가지 또 있잖아요. 예, 뭐 예. 논문 표절도 있고 뭐 병력 면탈도 예, 있고 뭐 부동산 투기도 있고 그렇죠. 탈세 뭐 예.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표절도 있고 그 예를 들어 그런 거는 그럼 2005년 7월 기준 아니고 딱 요것만 그걸 하자는 얘기냐.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를 다시 해서 예. 정치권에서 뭐 세부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예. 정치권에서 또 합의를 하더라도 예. 국민 정서가 또 이게 아니면 또 아닌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국민 정서라는 게 네. 100%가 아니잖아요. 그렇긴 해요. 사실은. 예.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네. 뭐 이런 거 가지고 국민 투표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전해철 의원한테도 국민의 눈높이라고 하는 것이 네. 어떤 눈높이를 말하는지 참 결정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식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그 상식의 정의도 상당히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인사청문회 기준도 사실은 뭐 그때 약간씩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네. 예.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좀 각성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당연히 그렇죠. 예. 자기 관리도 좀 더 잘해야 되고요. 그렇죠. 근데 뭐 그런 말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나.
예, 서훈 국정원장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제 이 고사를 해야죠. 고사를 해야 되죠. 예, 자기 왜 관리 고사를 못 하죠? 자기 관리 잘한 분들 중에서 또 골라도 뭐 전 인재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늘 강호에 인재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뽑아 올리는 분들 몇 면을 보면 다 권력 주변에 맴돌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뭐 선거 때 주변에 있던 분들 그러니까요. 중에서 뭐 거기 좀 적합한 인물을 찾다 보니 그거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돼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9004번님, 공약,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지키지 못하게 되니 기준, 조건을 만드는 건 맞지 않습니다. 우리 딸과 그런 문제 때문에 저는 사과하고 지켰습니다. 국민이 아닌 사람의 눈높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뭐 100% 공감합니다. 8909번님, 열심히 일하는 정부 더욱더 좀 격려하면 안 될까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 기준에 대해서 의견들을 아주 폭발적으로 보내주고 계시는데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9716번님도 말씀하셨고 6974번님, 생활형 위장 전입이라 괜찮다? 그러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건가요? 이런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국민의 눈높이라는 것보다 사람의 눈높이가 더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국민의당 오늘 의원총회 열고 이낙연 후보자 문제 관련 입장 정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어떻게 모아졌는지 국민의당 측 간사 맡은 김광수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광수입니다. 네. 자, 오늘 국회 인준에 협조하기로 하신 거죠? 예. 오늘 의총 내용을 잠시 좀 분위기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전체적으로 뭐 이낙연 후보자가 도덕성, 위장 전입을 비롯한 도덕성의 몇 가지 흠결이 있지만 그것이 초대 총리로서 낙마시킬 만큼 결정적인 흠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고요. 통합 총리로서는 적절하지만 또 개혁 총리로서 촛불 광장의 민심들을 수용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에 쌓였던 적폐를 해소하고 개혁해 나가는 개혁 총리로서는 몇 가지 한계가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랜 이제 국정 공백이 계속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그래서 통 크게 정부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5대 비리는 원천 배제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위장 전입 부분들에 대해서 용인을 해주게 되면 앞으로 이제 각 장관 청문회가 계속 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떤 원칙을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논란들이 많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정확한 입장 표명 그러니까 각각의 인사 5대 비리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세부 지침들을 좀 마련하고 국민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요구를 계속 한 거죠. 3359번님 같은 경우에는 위장 전입 자체가 위법 아닌가요? 어떤 경우는 괜찮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그리고 이 0259번님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그 뿌리는 같으니 동의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전해철 의원한테도 읽어드렸습니다만 4051번님 민주당 이중대 이런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못한 표현일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주민등록법에 관해서는 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주민등록 제도가 박정희 정권 때 이제 간첩을 잡겠다고 시작한 반인권 그 통제 정책의 일환이었어요. 주민등록법이요?
그렇죠. 주민 통제의 용도로 만들어진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 지문날인까지 하는 국가신분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볼 인권적인 측면에서 있다라고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일반 시민들께서 예를 들어서 자기 공무원 시험을 위해서 어떤 특정 지역의 주민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시골 작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 일부러 도시에서 아이의 이 주소지를 시골로 변경해 놓은 경우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은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위장 전입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불합리익을 편취할 목적으로 이전했다. 그럼 이건 도덕적으로 분명히 비난을 받을 일이고 예를 들어서 자녀의 강남 8학군으로 입학시키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다. 그러면 어떤 면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도덕적으로 흠결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2591번님 앞으로 위장 전입은 아무나 다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누구나 자기 자식 좋은 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일 텐데 국민 모두가 위장 전입해도 괜찮나요? 7856번님 나쁜 위장 전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위장 전입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그 여쭤봤던 이유는 문자 폭탄 많이 받으셨죠? 우리 김광수 의원. 이현주 의원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굴복하신 겁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문자가 이제 쏟아지는 게 어떤 내용들이 많습니까? 어떤 문자 폭탄? 이런 거죠. 지난 겨울 그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서 국민 참여 민주주의를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쭉 경험을 국민들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주 긍정적이고 자발적인 정치 참여 이것은 굉장히 앞으로도 이렇게 더 직접 민주주의 요소로서 더 도입해야 되고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좀 기획된 문자 폭탄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 예전에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슷한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인이 막 수십 개 계정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쏟아낸다든지 또 일정한 계정의 운영자의 세부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룹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고 그것이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내 비판받았던 것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인 비판에 아예 재갈을 물리는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좋은 민주주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문자의 내용들 중에 뭐 욕설이나 비아냥이나 뭐 인격 모독이나 뭐 협박같이 뭐 이런 것들 심지어 이제 가족 사진을 올리고 그런 조심하라, fam필 조심하라 이렇게까지 나가니까 이게 이제 보면 뭐 섬찟하고 새벽 뭐 2시 3시에 이렇게 전화하고 욕설하고 끊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이게 이 올바른 민주주의를 위해서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실은 사법적인 위반 사항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지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에서 그런 문제를 좀 논의하셔가지고 이 욕설을 올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규제를 하시는 게 옳지 않나요? 뭐 그런 것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제 직접 머리 같이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자기 스트레스 해소나 뭐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해버리는 것들은 또 그것을 받아본 사람들은 심한 웬만큼 멘탈이 강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욕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직접 청문회에 참여하셨는데 이번 이낙연 총리 후보에 대해서 좀 이런 것은 좀 아쉬웠다라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우선 뭐 위장 전입은 시인을 하셨고 또 새내기 동아일보 기자 시절에 그러니까 80년 전두환 군부 독재가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후에 미국 방문했을 때 기자의 눈이라고 하는 칼럼에서 일정하게 전두환 독재 정권이 뭐 잘 됐다 뭐 아주 이렇게 좀 찬양하는 그 데스크 칼럼이 있어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과거를 정확히 되돌아보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께서 네네. 선배 언론인들한테 미안하다 하고 사과했고요. 국민들한테도 적절치 않다 사과한 내용인데 그런 문제라든지 청문 과정 속에서 자료 제출이 좀 미흡했던 측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증인신문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증인들이 다들 적절치 않은 이유를 대고 그렇게 출석을 하지 않았어.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청문제도를 조금 개선할 필요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네. 어떻습니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지금 또 매스컴에서 언론에서 상당히 지금 또 불이 붙었는데 이 거짓말한 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이제 증여세 판례 의혹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친척집으로 위장 전입을 했다 이랬는데 사실은 입학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학하려고 하는 그 학교에 교장 선생님 집으로 이전을 했고. 그게 이제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거짓말 논란까지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을 하겠지만. 이제 단순히 한 개 사실 가지고 이제 부적격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고 전체적으로 검증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도덕적 검증이나 또는 정책 능력 또 업무 수행할 수 있는 자질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박지원 대표가 상황입니까 아직도? 글쎄요. 그 국민들께서 아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은 선거 과정 속에서 상대를 흠집내려고 하는 시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한번 또 전화 연결을 해서 계속되는 인사청문회 내용도 한번 여쭤보고 국민의당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은 것 같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광석 의원이었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